제가 요즘에 인간에 대해서 탐구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다 정리하고 전주에 수학학원 오픈하려고 준비하는 중인데 제가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많은 김에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좀 탐구할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돈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가 핵심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건강, 뭐 이건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랑 달리기, 이 두 가지가 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나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거까지 들어가면 너무 디테일해지니까 먹는 거랑 달리기, 이거는 기회가 되면 차차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크게 보면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일이라고 할까요? 네, 노동 수입, 뭐 사업 소득, 뭐 그 기타 등등, 네, 요런 게 있고, 나머지 두 번째는 우리처럼 돈으로 돈을 만드는 투자 개념이 있죠. 모든 돈은 이 두 가지에서 대부분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문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매도가 되게 어렵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매도가 어려우면 어떻게 매도를 잘할 것인가, 이거를 탐구하기보다는 무엇을 사야 매도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전략을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부동산을 사서 팔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면, 정말 쓰레기 같은 거 매수한 게 아니면 서울에 있는 웬만한 부동산을 샀다면 지금 매우 큰 돈을 벌게 되지 않았을까요? 주식도 우량주 위주로, 주식이 좀 어려워요. 네, 지수에 투자하던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서 팔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 같은데 지수에 투자하면 되죠. 나스닥 같은 거 지수에만 투자했어도 연평균 수익률로 한 15%, 적게는 한 10%, 요 정도 나거든요. 10에서 15% 정도 수익이 꾸준히 나니까 아주 좋은 투자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니면 비트코인을 적절하게 가격이 쌀 때 매수를 해서 장기 보유하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산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입지 좋은 부동산이나 아니면 미국 지수, 한국 지수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나스닥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S&P 500도 좋지만 이런 거에 투자를 하거나 지수 ETF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 가격이 쌀 때 잘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세 개 모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그 다음 나스닥, 뭐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는 포트폴리오가 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장기로 투자해도 되고, 매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오히려 나머지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투자에 너무 많은 노력과 신경을 쏟으면, 제가 트레이딩도 많이 해봤는데 시간 소모가 너무 많고요. 스트레스도 좀 너무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시드가 커진 상태에서 레버리지까지 써서 트레이딩하는 건 엄청난 집중력을 소모하게 되니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돈 문제도 결국엔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이것저것 하기 어렵다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1주택에 비트코인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의 비트코인 어떠냐? 네, 그건 뭐 사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럼 변동성이 너무 커지니까 그걸 버틸 수만 있으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관계와 관련된 건데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제가 강의할 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가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가족이 중요한 거는 맞는데 가족보다는 내 건강입니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뭐 뇌졸중이나 그런 게 걸렸다고 치면, 대부분 이렇게 심혈관계 질환이 주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질환이거든요. 뭐 뇌출혈, 뇌경색 막 이런 거 진짜 무섭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을 선사해 주게 될까요?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건강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가족을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내 사랑을 많이 주는 게 자녀분들인데, 저도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아들들의 인생은 아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제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모든 선택은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애들을 생각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애들 교육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서울 살다가 분당 살다가 지방으로 지금 전라도에 살고 있는데 이사도 오게 됐거든요. 의대 지역 전형이 나오면서 사실 이사를 한 건데 저도 되게 가족을 많이 사랑하고 저 아들들 무지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제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네들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건강이랑 돈이랑 그냥 관계라고 쓸게요. 가족일 수도 있고 이 세 가지가 상호작용을 아주 잘하고 원활히 돌아갈 때 이 안에 행복이 생기게 된다고 봅니다. 행복은 이 셋 중에 하나만 잃게 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사면체의 모양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치면 세 개의 발이 필요한 거죠. 저는 세 개의 점을 되게 좋아합니다. 한 평면의 결정 조건이거든요. 이 평면에 건강과 돈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돈은 많이 신경을 씁니다. 돈에 신경 안 쓰는 분은 제 채널을 보지 않으시겠죠. 건강은 요즘 들어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류 소비량이 월등히 줄어든 부분도 그렇고요. 요즘에 담배 피는 사람도 확실히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 세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럼 건강과 돈은 우리가 그래도 나름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관계는 많은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부부가 될 수도 있죠.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대가 있으시니까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애인 사이일 수도 있겠죠. 불륜 관계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관계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금기어 느낌이에요. 사실 저는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좀 덜 있다고 엄청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돈이 좀 더 많다고 무지무지 행복해지지 않거든요. 건강은 엄청나게 건강을 크게 해치는 게 아니면 건강이 행복을 직접적으로 좌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 특히나 남녀 관계, 물론 애들하고 관계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행복을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건 저는 남녀 관계라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다. 부부 사이에 왼수 같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케이스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부부 관계가 안 좋은데 불륜을 하고 있는데 외도하고 있는데 외도가 너무 만족스럽다. 그래서 행복 지수가 되게 높다. 이런 집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만약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시면 부부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혼 가정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처럼 이혼이 그렇게 큰 흠도 아니고 저는 고래동 공부라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래동 공부 식구분들하고 전화 통화를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대략 한 300분 정도 제가 직접 다 전화해서 통화를 했거든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저랑 통화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현재 이혼을 했고요.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본인 얘기 아닙니다. 이혼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셔도 40대, 50대, 60대 아직까지 미혼이신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혼을 한번 하게 되면 다시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일로 가죠.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되게 불안하고요. 평생 혼자 살아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관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남녀 관계 하면 유튜브 채널을 봐도 어떻게 해야 누구를 꼬실 수 있다. 이런 애들 이야기죠. 20대 풋사랑 이야기. 지금 생각하면 10대나 20대 사랑, 예쁘고 순수하고 이런 건 맞는데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딘가 모르게 성글지 못한 그런 사랑들이죠. 하지만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나이대가 대부분 있으시더라고요. 40대, 50대, 60대가 많으시니까 그분들에게도 남녀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 전에는 연애를 나름 합니다. 한국 사회는 너무 보수적이라서 결혼 전에 끼케야 남자 여자 만나봤자 한 3, 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명 이상 만난 사람도 되게 드문 것 같고요. 요 정도 만나봤으면 많이 만나봤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랑 결혼해서 20년, 30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 관계를 잘 몰라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운 좋게 20대 중후반 그리고 30대 초반까지 연애를 되게 많이 해봤어요. 여자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리고 헌팅도 많이 해봤습니다. 저한테는 사업을 하면서나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되게 큰 밑바탕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사업을 하고 뭐 돈을 벌고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건 사실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공부를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결혼했는데 연애에 대해서 지금 공부한다는 얘기는 바람피란 얘기냐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부부 사이가요 되게 애매한 사이예요. 결혼을 하고 나잖아요. 그럼 남남이 됩니다. 연인 사이에는 그래도 결혼 전까지는 서로 노력이라는 걸 하거든요. 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노력을 잘 안 하는 커플들이 너무 많아요. 남편과 아내라고 쓸게요.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치면 둘 다 노력을 안 하는 게 가장 많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잘해주려 하지만 아내는 좀 시큰둥한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내는 남편한테 잘해주려고 하지만 남편이 좀 시큰둥한 경우도 있고 이러면서 대화가 단절되고 그냥 가족이니까 같이 사는 우정이라고도 하고 의리 뭐 이런 걸로 같이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성관계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재미나게 물어봤는데 40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 주 1회 정도는 관계를 하는 뭐 평균적이래요. 뭐 주 1회가 평균이면 어떤 커플은 뭐 한 달에 한 번, 많은 커플은 뭐 일주일에 2번 하는, 3번 하는 커플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섹스리스라는 말이 좀 너무 일상화된 것 같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도 많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쯤 오면은 다시 이렇게 건강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건 좀 참겠습니다. 되게 가고 싶은데 앞으로 우리가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거는 좀 참도록 할게요. 체력이 안 됩니다. 남자분들은 체력이 안 되고 여자분들은 제가 느끼기에 뭐 결혼 전에 여자들을 많이 만나봤다고 했잖아요. 여자들은 성욕이 없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통계상으로도 나온 건데 제 경험상으로도 느껴지는 건데 성욕이 있는 여성분들이 30%에서 한 40%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 여자분들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사실 성욕이 있는 분인데 남편이 체력이 안 돼서 성관계를 안 하다 보니까 성욕이 없어져 버리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부부 사이에 열심히 대화를 하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부 사이에도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섹스의 장점은 일단 화해를 하게 해줍니다. 이것도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싸워요. 그러면 누가 먼저 미안하네 이런 말 하기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서로 이렇게 앙금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뻘쭘하기도 하고 내가 미안해 라고 얘기했는데 와이프가 만약에 뭐 됐거든? 됐어 꺼져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상처받잖아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통해서 섹스를 하고 나면 특별히 화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화해가 되죠. 저는 이걸 부부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연인 사이라도 끝까지 계속 개발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뭐 남자들끼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술자리에서 여자들끼리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작 부부 사이에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꺼린다는 거죠. 사실 이게 불편한 게 아닌데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금기시 되는 거. 우리 성인들이 30대, 40대, 50대, 60대 성인들이 행복하게 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통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건강은 같이 노력하거든요. 돈 버는 것도 같이 노력하거든요. 하지만 관계 개선을 같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아봐라 하면 저는 대화하고 섹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둘 다 안 하는 커플도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 대화는 해도 섹스는 안 하는 커플도 되게 많고요. 대화는 안 하는데 섹스만 하는 커플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섹스가 되게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죠. 터부시하고.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테크 채널에서 섹스 이야기를 하는 게 저도 되게 부담되긴 하는데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건 저는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남자분들도 노력하셔야 되고요. 여자분들도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가 된다면 부부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섹스가 정 어렵다면 키스라도 부부간에 키스하는 건 정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간에 키스하는 게
영 어색하거든요. 누가 본다고 치면 완전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외국에선 키스가 그래도 비교적 손잡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스킨십인데 심지어 이렇게 부부 사이에 손잡고 다니는 부부도 거의 없죠. 네, 밖에 나가서 손잡고 다니면 다 불륜이란 말도 있잖아요. 이런 게 저는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많은 말씀 드렸는데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 앞으로 제가 기회가 날 때마다 드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